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지 않는 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학 수업에 들어갈 텐데 교과서 내용하고 약간 순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순서도 좋은데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순서를 약간씩 변경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금 물리학원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네. 운동을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걷는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런 많이 걸을 때는 5km, 6km, 7km 걷기도 하는데 이 운동의 가장 기본은 걷는 것 같아요. 네, 걷는다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요 위치에서, 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운동에서 가장 기본,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기본은 바로 이동 거리인 것 같아요. 얼만큼 이동하였느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동 거리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이동 거리란 뭐냐면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 실제로 이동한 거리, 경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이동 거리를 나타낼 때는 주로 거리 개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10km를 걸었다, 또는 100m를 걸었다, 또는 30cm를 걸었다. 여러 가지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우리는 거리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단위라고 불러요. 자, 이 단위는 왜 중요하냐면 단위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거든요. 단위가 없으면, 단위가 없이 숫자만 있으면은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있다. 그러면 이 30이 거리인지 또는 온도인지 무게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반드시 어떤 수치를 적어주게 되면 수치 뒤에는 반드시 단위가 붙습니다. 이 단위를 보고 이게 뭔지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배웠고, 그런데 단위와 이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기호는 구분해야 됩니다. 물리에서 이동거리는 주로 S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기호는 S고 단위는 뭐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구나. 그런데 우리 물리학 원에서, 즉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이 미터가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미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 한 개 더 배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100m를 이동했고 친구는 200m를 이동했다. 그럼 누가 더 빠르게 이동했을까 하는 빠르기를 비교하는 값이요. 그래서 우린 빠르기를 비교하는 것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A 학생이 이렇게 있고 B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학생은 100m를 이동했고 B 학생은 200m를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누가 더 빠르게 이동했을까요? 네, 이 이동 거리 값만 가지고는 누가 더 빠르게 이동했는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기준. 그래서 똑같은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 변함없이 똑같은 기준, 바로 시간이죠. 그래서 A, B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누가 더 빨리 움직이냐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A는 10초 동안 100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B는 10초 동안 200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가 10초 동안 100m 이동했다는 것은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1초 동안 10m 이동했고, 자, B는 10초 동안 200m를 이동했으면은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1초 동안 20m 이동한 거겠죠. 자, 그러면은 A와 B 중에 누가 더 빠른 걸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B가 더 빠르겠죠. B가 1초 동안 20m, 즉 더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결론은 B가 더 빠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빠르기를 비교하는 방법,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 있어요.
이것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로 1초 동안 몇 미터를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속력이라 불러요. 아, 속력. 속력은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이것을 우리는 기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기호로 보통 V라고 많이 써요. V라고 쓰고 걸린 시간. 시간은 주로 타임, T라고 쓰고 이동 거리는 아까 봤지만은 S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속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단위가 붙어야 됩니다. 단위는 뭐냐면 아까 물리학에서는 이동 거리는 주로 물리학 원에서는 미터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동 거리인 미터를 뭘로 나누었다? 걸린 시간, 즉 세크, 초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세크로 나누었다.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된다?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1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하였느냐, 이게 속력의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 A 학생의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A 학생은 속력을 VA라고 표시할게요. A 학생은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냐? 총 이동한 거리가 100m였고 그리고 총 걸린 시간이 10초였기 때문에 속력은 10m per sec가 되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잘 기억합시다. 이 의미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다? 네, 10m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학생의 속력 구해봅시다. VB를 구해볼까요? B 학생의 속력은 총 이동거리가 200m고 걸린 시간이 얼마다? 네, 10초죠. 자, 그러면 속력은 20m per sec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의미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20m 이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물리에서 나오는 이런 값들은 수학적으로 구해냈고 수식으로 풀어냈지만 이 수식으로 풀어낸 표현은 수학이지만 의미는 자연, 즉 물리예요. 의미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뭐냐면 속력의 의미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하였느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력의 진짜 중요한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이게 속력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물리량, 속력이란 걸 배웠고 조금 전에는 뭘 배웠다? 네, 이동거리라는 이런 물리량을 배웠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물리량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물리량으로 모든 운동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자연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운동이 존재합니다. 방금처럼 일직선으로 쭉 가는 운동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까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뭘 까먹고 놔두고 와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경우, 즉 방향을 바꾸어서 턴해서 백에서 돌아가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그런 운동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A 학생과 B 학생을 등장시킵시다. 자, A 학생은 앞으로 똑같이 50m를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B 학생은 쭉 가서 100m를 갔는데 문제는 뭐냐? 뭘 놔두고 왔어. 다시 백에서 50m를 되돌아왔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를 이동했고 다시 반대로 얼마만큼 이동했다? 50m를 이동했습니다. 어허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했죠. 자,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네, A의 이동거리는 50m가 되겠죠. 자, B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150m가 되겠죠. 100m 이동했다가 다시 50m 이동했으니까. 자, 이때 A가 걸린 시간이 10초라고 합시다. B의 걸린 시간도 10초라고 합시다. 엄청 빨리 달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A의 속력 한번 구해볼까요? A의 속력. VA는 얼마가 될까요? 이동거리 50m를 걸린 시간 10초로 나누었다.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5m per sec가 되겠죠. 자, B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B의 속력 VB는 총 이동거리 150m를 뭘로 나누었다? 시간 10초로 나누었다. 얼마가 될까요? 15m per sec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보다 B가 더 빠르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A하고 B하고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되돌아왔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B가 더 빠른데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B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A랑 똑같은 지점에 도달한 것이겠죠. 그러면 A의 속력, B의 속력, 즉 B가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상태를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발점과 도착점 위치가 서로 똑같이 출발했고 똑같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또 다른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물리량이. 이때 이걸 한번 도입해 봅시다. 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입니다. 자,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위치가 변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실제로 변한 위치의 변화량, 변위라는 거예요. 아하, 위치의 변화, 변위. 자, 이 위치의 변화량, 변위는 뭐냐면 나중 위치값에서 처음 위치값을 뺀 것을 보고 변위라고 불러요. 자, 여기가 0m인 지점이고 여기가 50m인 지점이고 여기가 100m인 지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변위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입니다. 그러면 A 학생이 변위를 구해볼까요? A의 변위. A의 변위는 몇 미터일까요? 나중 위치가 50m고 처음 위치가 원점인 0m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변위는 50m가 되겠죠? 자, B의 변위를 구해봅시다. B의 변위는 B의 제일 마지막에 나중 위치는 50m인 지점이죠. 처음 위치는 0m인 지점입니다. 따라서 50m 마이너스 0m는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50m네요. 그러면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가 똑같으면 뭐가 똑같다? 변위가 똑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변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만약에 처음 위치는 똑같지만은 나중 도착 위치가 달라버리면은 서로 다른 변위 값이 나오겠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변위는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버려도 이동 거리가 똑같지만은 방향이 다르면은 이 변위 값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둘 다 고려한 값이 뭐가 되냐면 변위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A의 변위의 빠르기를 구해볼까요? 변위의 빠르기란 1초 동안 위치의 변화, 1초 동안 변위가 얼만큼 변했냐를 다루는 거겠죠? 따라서 총 걸린 시간 얼마? 네, 10초분의 총 변위 얼마? 50m. 따라서 5m per sec. 자, B의 변위 구해볼까요? 변위의 빠르기 얼마가 될까요? 총 걸린 시간 10초분의 변위가 50m. 따라서 5m per sec.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1초 동안 위치의 변화가 얼마다? 위치의 변화량이 5m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때 1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 1초 동안 얼만큼 변이가 바뀌었냐,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된다? 네, 이동 거리가 아니라 변위예요. 따라서 걸린 시간분의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가 되는 거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 위치 또한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단위는 미터가 되고 시간은 또한 세커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커가 되겠죠. 이게 속도라는 값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속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1초 동안 얼만큼 위치가 변했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린 또 다른 물리량 하나를 배웠습니다. 속도. 그리고 위에 또 배웠죠? 변위라는 값. 그래서 변위라는 것도 배웠고 속도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 중요한 사실 한번 알아봅시다.
뭐냐면 앞에서 A, B, 처음에 A, B 운동에 대해서 얘들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A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총 걸린 시간 얼마였지? 네, 10초분에 이동한 거리, 즉 여기서는 변위겠죠? 변위는 얼마가 될까요? 100m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네, 10m/s. 자, B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총 걸린 시간 10초분에 변위, 여기서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거리나 변위나 같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변위가 200m이기 때문에 20m/s.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니까 방향이 변한 운동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방향이 변하게 되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와 변위가 다르죠. 근데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뭐가 똑같다? 이동 거리와 변위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하, 방향이 변할 때는 이동 거리와 변위가 다르다. 근데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동 거리와 변위가 똑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볼게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과 A의 속력과 속도 똑같고 B의 속력과 속도가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방향이 변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속력과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억해 봅시다. 방향이 변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잘 봅시다. 변위와 이동 거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또한 속력과 속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됩니다. 왜?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변위와 이동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속력과 속도도 다르겠죠. 그러나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의 경우에는 자, 이동거리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변위의 크기랑 같아요. 크기,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와 같고, 그리고 속력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속도의 크기랑 같습니다. 아, 이 너무 중요해요. 방향이 변하는 운동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서의 차이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수지선이 있어요. 수지선에서 A 학생은 오른쪽으로 3m를 3초 동안 갔다. B 학생이 있어요. B 학생은 왼쪽으로 얼마를 갔다? 네, 3m를 3초 동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 학생은 3m 지점에 도달했을 거고 B 학생은 마이너스 3m 지점에 도달했겠죠.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A 학생의 속력을 구해 봅시다. 얼마가 될까요? 이동거리 3m, 초 3m, 따라서 1m/s. 자, A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얼마가 될까요? 3초가 걸렸고 변위는 나중 위치 3m 빼기 처음 위치 0m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네, 변위가 3m이기 때문에 1m/s. 자,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네, 변위의 크기 1m/s, 변위의 크기 3m의 크기가 이동거리하고 똑같은 거겠죠. 자, 이제 B의 속력을 구해봅시다. B의 속력은 총 걸린 시간 3초분에 이동한 거리는 3m죠. 좋습니다. 따라서 1m/s. 근데 B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얼마가 될까요? 걸린 시간 3초분에 자, 변위는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 3m인 지점, 처음 위치는 0m인 지점. 기억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중 위치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처음 위치 0m, 따라서 마이너스 1m/s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속도에서 마이너스 값은 왼쪽으로 이동했구나, 플러스 값은 오른쪽으로 이동했구나. 그래서 속도에서는 뭐냐면 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속도에서 플러스라고 의미하냐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이동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에서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 됐고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라는 사실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속도가 플러스가 되게 되면 뭐가 된다? 오른쪽으로 운동. 속도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다? 네, 왼쪽으로 운동. 기억할 수 있겠죠? 속력은 그냥 이동 거리만 표현하기 때문에 방향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동한 거리를 말해요. 근데 속도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냐 왼쪽으로 갔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붙는다? 부호가 붙는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면은 키워드 중요하죠. 이동 거리를 배웠고 변위를 배웠고 속력을 배웠고 속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속력과 속도, 이동거리, 변위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배운 속도, 속력, 이동거리, 변위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 학생이 있는데 이 A 학생은 원점을 출발하여 10초 동안 10초 만에 70m 지점에 도달했대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10초 동안 50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A 학생이 여기 서 있는데 원점이에요. 여기서 10초 만에 쭉 가서 70m 지점에 도달했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그쵸, 10초가 걸렸다. 그리고 70m 지점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10초 동안 50m를 이동하였대요. 자, 요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왼쪽으로 50m를 이동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착 지점은 20m인 지점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운동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0초부터 10초 동안 70m를 이동했고 그 다음 10초 동안 50m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봅시다. 0초부터 10초 동안은 물체의 이동거리가 얼마죠? 이동거리는 70m가 되겠죠. 변위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70m죠.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얼마일까요?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10초분의 이동거리 70m니까는 7m/s가 되겠죠. 속도는 얼마일까요? 걸린 시간 10초분의 변위 70m 따라서 어떻게 된다? 7m/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초부터 20초까지 한번 볼까요? 10초부터 20초까지는 왼쪽으로 50m를 이동해 버렸죠. 좋습니다. 이동 거리는 얼마죠? 50m가 되겠습니다. 자, 변위를 조심해서 구해야 되는데 변위는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 위치가 20m인 지점이고 처음 위치는 얼마가 되죠? 70m인 지점이죠. 따라서 변위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5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속력을 구해볼까요? 속력은 걸린 시간 총 10초분에 이동거리 50m이기 때문에 5m/s가 되겠고 속도는 총 걸린 시간 10초분의 변위 마이너스 50m라서 마이너스 얼마? 5m/s인 거죠. 자, 속도가 마이너스 5m/s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왼쪽으로 1초 동안 5m씩 위치가 변화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속도가 7m/s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1초 동안 위치가 1m씩, 7m죠. 7m씩 변화. 할 수 있겠죠? 그럼 속력은 1초 동안 이동거리가 7m씩. 여기서 속력이 5m/s라는 것은 1초 동안 이동거리가 5m라는 것.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 0초부터 20초 동안 총 운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총 운동을 보면, 이때 총 운동은 이동거리가 얼마죠? 총 이동거리는 0m 지점을 출발해서 70m를 움직였고 다시 돌아서 50m를 더 갔기 때문에 70m에다가 플러스 50m 총 이동거리는 120m가 되겠습니다. 자, 변위는 얼마일까요?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사이까지 거리죠. 나중 위치가 20m 지점, 처음 위치가 0m 지점. 변위는 20m 지점이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봅시다. 기억 0초에서 10초 동안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0초부터 10초 동안의 속력은 얼마였죠? 네, 7m/s였죠. 10초 동안 70m를 갔으니 1초 동안 7m/s를 간 것입니다. 맞죠? 자, 10초에서 20초 동안 10초에서 20초 동안 속력과 속도가 같나요? 안타깝다. 그렇죠? 다르죠? 속력은 5m/s지만 속도는 마이너스 5m/s였습니다. 즉, 속도의 크기와 속력이 같은 거죠. 자, 안타까우지만 아닙니다. 자, 이걸 맞게 고치려면은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 되는 거겠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딕은 0에서 20초 동안 0초에서 20초 동안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똑같나요? 다르죠? 변위는 위치의 변화고 이동거리는 총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아닌 거죠. 땡.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푸셨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